비워야 새롭고 좋은 것들이 들어찬다. 조금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에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이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만족감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욕망에 얽매여 있게 되면 마음이 점점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진정한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세상에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지? 하고 계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마음을 점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방도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돈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탁해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탁한 상태에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마음을 전부 깔끔하게 버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완전히 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며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려 합니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다음의 4가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제나 부족해라는 목마른 기분, 손익, 승패, 선악 같은 2가지 생각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고방식, 거리끼거나 얽매임으로써 마음을 경직시키는 완고함,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본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건이 없는 편이 좋아. 나는 없어도 되라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괴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요? 무일물증 무진장을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충분하다고도 모자라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불러하지도 배고파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면 딱 좋아라고 만족감을 느낄 때 마음의 집착을 떨쳐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온갖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부,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소박한 즐거움, 우정, 은둔 등에 관한 윤리 철학을 창시한 에피쿠로스가 한 말입니다. 요컨대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질이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정말로 원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계선을 긋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있으나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너무도 쉽게 좌지우지 됩니다. 또 경기가 좋으면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기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렇듯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차분함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조급해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수많은 욕망에 얽매이게 되면 이런 이치는 까맣게 잊게 되고 말죠.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잠시 뜸을 들여라. 그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페트병에 담긴 차를 사서 마시는 대신에 직접 차를 우려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옛날 무사들도 차를 마실 때는 작은 다실에 들어가 칼을 내려놓고 신분을 잊은 채 차를 즐겼습니다. 물론 다실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겠지만 역시 잠시나마 속세를 떠나 마음의 여유를 즐기면서 인간다운 솔직한 마음, 무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면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요컨대 지족은 그런 인생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버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이나 값비싼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쩌다 운이 좋거나 기대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함에 사로잡혀 긴장감을 잃고 해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될 것 같던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이는 곧 항상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고 발밑을 조심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몰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일까요? 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기 반성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올 거야 라며 쟁여놨던 것을 나중에 쓸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욕들처럼 무력 또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무력과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것만 사서 소중하게 오래도록 사용하십시오. 버림으로써 알게 되는 깨끗한 사치도 있는 것입니다.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 장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다. 인간관계가 물처럼 담백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깊은 신뢰관계를 쌓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인간관계는 담백할수록 좋다. 괜히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배신당해 괴로울 수도 있으니 얕은 인간관계가 마음 편하고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담겨 있죠. 하지만 친구에게까지 냉담한 사람이라니 서글프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경험과 지인의 귀중한 충고 등을 통해 제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제게 해준 말을 들은 후부터였습니다. 자네는 일단 상대가 마음에 들면 금방 상대를 동지라고 믿어버리는 측면이 있어. 상대도 자신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덜컥 믿고 본심을 쉽게 털어놓거나 갑자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상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네. 이 말을 듣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잘못은 상대에게 있다기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자가 말한 담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대로 빠르게 가까워지지 말고 일단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영국 속담인 듯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담을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참고해 이후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담을 칠 수 있게 되면 상대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들을지 판단하는 눈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습관이 들면 상대를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므로 그 사람의 성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저도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이 담을 뛰어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흑발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반성 또 반성합니다. 어쨌거나 상대를 섣불리 믿거나 단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설령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담교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친한 사이에서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면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친근함을 넘어 의존도가 높아지면 기껏 쌓아 올렸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담교는 사욕이나 손익 혹은 너라면 이해해주겠지 같은 강요된 생각이나 단정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찻길처럼 완벽하게 평행선을 유지하긴 어렵겠지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면 결코 단술처럼 끈적이지 않고 물처럼 담백한 관계이면서도 깊은 신뢰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야말로 군자의 사귐이라고 부르기에 걸맞은 소중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 녀석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을 거야. 다음에 만나면 그동안 내가 이룬 성과를 자랑해야지. 그 녀석의 자랑도 들어주고 말이야. 그리 빈번하게 왕래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항상 서로를 믿고 응원하면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지와라 도엔 저자의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누군가 친해지면 굉장히 의지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방금 알게 된 사람인데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들었다면 갑자기 너무 믿어버리고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과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혹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다 깊이 알고 나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다 사정이 있었을 거다. 이 말도 맞긴 한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항상 다 봐주고 이해하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그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건가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퇴사하잖아요. 그거 같이 인간관계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너무 열과성을 다하는 그런 관계보다 정말 조용히 서로를 응원하고 가끔 만나도 즐겁고 근데 뭐 매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고 좀 느슨한 그런 친구 관계가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책에서 나온 내용처럼 좀 서로에게 기대가 없고 좋은 순간만 보내고 또 그렇다고 나쁜 일 있을 때 외면하거나 하진 않죠. 도와주는데 서로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유튜브에 얼마 전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금쪽이에서 금쪽 상담소 거기서 낸시랭 씨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약간 짧은 클립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고민이 지금 여기에 나온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을 아직 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좋긴 한데 좋은 사람이긴 한데 시간이 검증해주지 않은 관계인 거예요 아직. 근데 너무 쉽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버리고 물론 이게 운이 좋으면 정말 와 우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전 찐친이었어 이런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서 예전에 나도 좀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난 후부터 오히려 좋은 사람을 더 감사하게 되고 섣불리 처음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을 확 믿어버리는 그런 실수도 좀 덜하게 되고 사실 요즘 너무 빠른 시대잖아요. 내가 당장에 오늘 어필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좀 그런 사회인데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물건에도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좀 그런 것들 여유롭게 대할 때 오히려 좋은 물건,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절박하지 않은 거죠.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내 게 아니라 생각되고 내 사람이 아니라 생각되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인생을 가볍고 충실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오늘도 가볍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